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레치에 대해서, 레치하고 플립플랍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레치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리고 레치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립플랍을 만드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요. 플립플랍이 이 클락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플립플랍이 어떻게 동작하길래 어떤 클락의 라이징 혹은 폴링 에지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듯한 그런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치가 이렇게 지금 D레치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락이라는 신호가 이 레치의 이네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첫 번째 레치에는 클락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레치에는 여기 인버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반전된 입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D레치는 이제 이네이블이 요 클락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구간에서, 요 1인 구간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 나머지 이 0인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클락이 이제 0인 구간에서는 요 레치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그냥 보유를 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아무 입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유 동작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0이면 여기는 1이죠. 1입니다. 1이니까 어떤 동작을 하냐면 얘가 1이니까 이 입력을 받아들여서 레치에 저장을 하는데, 그때 입력은 요 y 값인데, 요 y 값은 얘가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상태니까 일정한, 얘가 저장하고 있는, 첫 번째 레치가 저장하고 있는 그 일정한 저장된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을 하는 그런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레치는, 이게 레치 1이라고 하고 2라고 했을 때 이 레치 2는 결국에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인 구간이 1이 딱 되었다고 합시다. 1인 구간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0이 들어가게 되겠죠? 0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1이니까 이 데이터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게 돼서 이 입력을 저장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저장. 요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저장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출력으로 내보낼 것인데요. 근데 이 두 번째 레치는 이제 0이 됐으니까 어떤 상태냐면 보유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번에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떤 저장된 새로운 이 입력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도 두 번째 레치는 그 값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에서 이제 0으로 바뀌는 이제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요때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 지우고 좀, 여기에서 이 동작에서 이 동작으로 이제 넘어갈 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값을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상태였고요. 여기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탁 0으로 이제 바뀔 때, 0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냐면, 0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이제 이 0이 들어가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전이 돼서 1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0이 되니까 저장 상태에서 보유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
이 보유는 저장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어떤 값을 A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그걸 출력으로 이렇게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요 D 앞에는 A라는 값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때 이전에는 보유 상태였기 때문에 이 A 값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딱 이게 0으로 바뀌면서 즉 0에서 1로 딱 여기가 바뀌면서 그 값이 저장 모드가 되면서 딱 들어가 버려요. 들어감과 동시에 얘는 보유 상태가 되니까 그 A 값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됐냐면 얘가 저장한 값을 그 전에 요때 저장했던 값을 요 변하는 순간에 이 뒤에 레치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다음에 여기 0이니까 지금 0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가 0이었으니까 다 0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요. 여기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레치가 보유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0이니까 이게 보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이 바뀌어도 요게 요렇게 바뀌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전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이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레치는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첫 번째 레치에서 일정한 값을 보유하고 있는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이 0이라는 값을 출력을 시킵니다. 여기서 변해도 이 첫 번째 레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그전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레치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이 됐다고 합시다. 1로 바뀌었어요. 1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1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이제 1이 또 됐고 얘는 0이 되겠죠. 1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1일 때 1이니까 요 1이라는 값을 받아들여요. 이제 요 1이라는 값을 받아들이는데 이 뒤에 레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유 동작을 해서 그 0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력이 변화가 있었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클락이 요렇게 변했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에 클락이 0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1이 됩니다. 이 0으로 떨어질 때 지금 입력이 1입니다. 1이죠. 그리고 그 전에 저장 상태였기 때문에 이 1을 1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0이 됐으니까 얘는 첫 번째 레치는 이 값을 1이라는 값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 두 번째 D 레치가 어떻게 되냐면 1이 되면서 이 값을 받아들이게 돼요. 1 값을. 그러면서 얘가 1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즉 요렇게 변화할 때 데이터가 0에서 1로 바뀐 것 같은 동작을 합니다. 여기 이 변하는 순간에 출력값이 최종 출력이 0에서 1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는 입력이 이 부분에서 아무리 바뀌어도 이게 지금 0이라는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가 여기서 잘리니까 데이터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이때 다 데이터는 변하지 않아요. 이 두 레치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 출력은 변하지 않는데 언제만 변하냐면 1에서 0이 될 때 그때만 한번 변하고 그 다음 또 변하지 않아요. 자, 이런 동작을 하면서 레치는 결국에 직렬로 두 개가 연결되고 클락을 공유를 하되 반전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플립플랍과 같은 동작을 한다. 어떤 동작? 다 필요 없고 클락이 이렇게 폴링을 하는 요 순간에서만 꼭 입력이 출력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입력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때 입력이 뭐냐? 요렇게. 그때 입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때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온다.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와서 유지되고,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와서 유지되고,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와서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결국에 이런 입력이나 동작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좀 헷갈리는 학생들은 그냥 얘를 하나의 박스로 생각을 하고요. 플립플랍 이렇게 D, Q 이게 보통 이제 그 폴링 에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랍은 요 앞에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클락이 폴링하는 순간 입력이 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플립플랍의 요 인버터의 위치를 만약에 바꿔주면, 얘가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으면 라이징 에지에서 동작합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라이징 에지 이제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되는 거죠. 지금은 폴링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고. 자, 이번에는 라이징 에지에서 동작하는 라이징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인데, 여기는 이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라고도 했네요. 같은 말입니다. 포지티브 에지, 뭐 라이징 에지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D 플립플랍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제 구조를 보면 뭐 여기 이제 그 액티브 로 타입의 난드 타입의 그 저기 SR 플립플랍이 붙어 있고, 그리고 클락이 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 두 개의 게이트가 그 클락의 에지에서 동작하는 동작을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요만큼이 이제 레치의 구조였는데요. 거기에 요 두 부분이, 요 두 개가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입력은 이쪽에 붙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동작을. 사실 이거를 분석을 하면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없긴 한데 좀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앞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해보면 이게 색깔도 좀 여러 개 써야지 아마 보기가 좋을 텐데요. 처음에 00 이제 0인데 0이고 이게 D1 하고 D2인데, 이제 D2는 사실 볼 필요 없고 D1만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0이고 이렇게 0입니다. 그쵸? 입력이. 그래서 0이니까 요게 이제 0이 될 테고요. 인버팅에서 이제 1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1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클락이 0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이고 1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1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0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니까 0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인버팅이 돼서 1이 나올 거고, 여기에 1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이 이제 1이니까 여기 지금 1이 들어가 있고요. 요쪽 값이 1이니까 여기도 이제 1이 될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1이 들어가고, 11이니까 1이고 출력이 0으로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00이니까 이제 난드 게이트가 0이 돼서 출력이 이렇게 1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난드 타입의 입력에 11이 들어가면 보유 동작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뭐 11이면 보유 동작을 한다. 보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Q는 보유 동작이다.
그 다음에 클락이 이 상태에서 1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1로 바뀐다. 이렇게 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이제 1이 됐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요 1이 요 0이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1이 되고 출력이 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0으로 바뀌고 그대로 0이고 1이 유지될 테고요. 요 값이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 0이면 뭐가 되냐면 리셋이 되겠죠. 이제 그 액티브 로 타입의 액티브 로 방식의 난드 타입 RS 플립플랍은 S가 1이면 리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셋이 돼서 0이 됩니다. 0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이 입력되면 0이 탁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라이징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니까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1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입력이 변화했다고 합시다. 입력이 1이 됐다. 이제 그냥 클락이 지금 1인 상태인데 0에서 1로 딱 변화하는 순간에 입력이 출력으로 나갔고요. 이제는 클락이 1인 구간에서 입력이 변했다고 합시다.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요 D 값이 요게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1이 될 거고요. 1이 아니고 이게 0이니까 그대로 0이 될 거고 다른 쪽 입력이 이게 0이니까 0이 될 테고 얘는 그대로 1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1로 유지하고 이 값도 역시 그대로 1로 유지하고 얘는 0으로 유지하고 이 값은 0이고요. 따라서 그대로 리셋 상태이면서 이 값은 0으로 유지합니다. 즉 클락이 어떤 라이징 에지가 아닌 그냥 1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입력이 변해도 데이터가 출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이 순간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변했는데 출력이 요 구간에서는 입력이 변해봤자 입력이 1로 변해봤자 어떻게 된다? 출력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클락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폴링으로 0으로 떨어졌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0이 될 테고요. 요 값도 다시 0이 됩니다. 자, 입력이 0이 됐으니까 요 난드 게이트 값이 0으로 될 테고 난드 게이트의 출력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이 1이 들어오고요. 요렇게 돌아가서 그러면 요 값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이 될 테고요. 그래서 계속 이 값을 유지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게 0이 됐으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0이고 요거는 그대로 1로 유지되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도 유지가 되는데 요게 0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값이 0으로 바뀌게 되고 요게 0이 되니까 요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1로 바뀝니다. 근데 요쪽이 0이니까 그대로 이 게이트는 0으로 출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SR 플립플랍의 입력을 보면 1로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로 바뀌었으니까 입력 값이 1로 바뀝니다. 11이니까 보유 동작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 값이 보유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클락이 폴링 에지가 돼도 어떻다? 데이터는 출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요. 보라색으로 이번에는 이제 다시 클락이 1로 떴다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좀 이제 막 길어져가지고 복잡한데요. 설명을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1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 클락이 1로 바뀌고요. 다시
그리고 요 클락이 1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요거부터 해보면 1이고 저쪽이 1이니까 요 이제 난드 게이트 값이 1로 바뀌고 요 값이 0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이제 입력이 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그대로 이제 0이 있으니까 그대로 0이 되고요. 이 값은 이제 1이 될 것입니다. 1. 무슨 말이냐면 지금 SR 플립플랍의 입력이 이게 0이고 요게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셋이 됩니다. 셋. 그러니까 이 R 값이 1이니까 이 액티브 로우 방식의 난드 타입의 SR 플립플랍은 요 R이 1이면은 셋이 됩니다. 즉 셋이 돼서 이게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락이 지금 0에서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딱 되는 요 순간에 지금 1이 되는 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 1 값이 1로 출력이 된 것처럼 플립플랍이 그 값을 저장한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이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안을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플립플랍이 언제 1인 요 라이징 에지에서의 요 입력값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력값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출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징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냐 폴링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냐에 따라 가지고 동작이 약간 다르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라이징 에지, 어떤 경우는 폴링 에지에서 동작을 하니까요. 입력의 어떤 그 길이나 주어진 상황이 똑같다 하더라도 출력의 형태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하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프 이 타이밍 웨이브 폼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거. 클락의 라이징 에지에서 데이터가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어떤 라이징 에지에서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립플랍이라는 것도 결국에 컨비네이셔널 로직인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게이트들은 안정화되는데 캐패시턴스 충방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정수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충전, 방전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충전, 방전하는 그 시간 내에 입력값이 변해버리면 충전하다 말거나 방전하다 마는 상황이 되겠죠. 충전을 원래 하고 있었 상황이라면 그 중간에 방전을 해버리면 충전이 되어 있다 방전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1값인지 0값인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발생시키면 안 돼요. 디지털 로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로직에서는 이런 상황은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값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정의를 하냐면요. 여기 이제 클락이 이렇게 변화할 때 이 신호가 예를 들어 이게 1이다라고 하면 요 시간을 기준으로 요 두 가지 시간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클락이 트랜지션 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입력 값은 그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클락이 트랜지션 하고 난 다음에 입력 값은 어느 시간 동안 그 값을 또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하고요.
이 값을 홀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그래서 디지털 로직에서는 이 클락에 따라 가지고 입력 신호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락이 뜨고 나서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반드시 지킨 상황에서 이 플립플랍의 동작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락이 뜰 때 데이터가 함께 변화하거나 함께 변화하면 이때는 피지컬하게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1이 들어올 때도 있고 0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락이 떴는데 방전하는 속도가 늦었다. 이게 원래는 방전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어쨌든 방전하는 속도가 느리다. 어떤 소자의 피지컬한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방전하는 속도가 느렸다 그러면은 이 클락에서 데이터는 1이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면 0이 출력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로직을 칩을 만들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유지가 되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제 플립플랍을 살펴봤는데요.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드 혹은 폴링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인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했고, 우리가 요거를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 마스터 슬레이브 레치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을 구성한 그런 그 예제로 살펴봤고, 그리고 액티브 로 방식의 그 난드 타입 플립플랍에 이네이블 그 레벨을 붙여온 다음에 그리고 그 플립플랍으로 확장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 혹은 라이징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요게 이제 당연히 Q가 되고요. 나머지는 Q 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에서 봤던 폴링 에지하고 라이징 에지 이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 그 파형의 타이밍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링하고 라이징 되는 시간이 다르니까, 폴링은 지금 여기서 됐고 라이징은 여기서 되잖아요. 폴링, 라이징. 그러니까 그 각각 폴링과 라이징 때 이제 그 샘플링하는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라면 지금과 같이 딱 그 이렇게 폴링과 라이징 에지에 의해서 생성된 이 출력이 이렇게 약간의 딜레이를 가지면서 같은 형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폴링인 경우는 이 값이 사라지겠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폴링 할 때마다 항상 값은 0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사라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라이징은 이렇게 살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폴링과 라이징은 이렇게 데이터 출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셋업 타임하고 이제 홀드 타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락이 이제 트랜지션 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최소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홀드 타임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 한 이후에 이 데이터 입력, 플립플랍의 입력인 D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역시 최소의 시간입니다. 이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간들은 괜찮아요. 유지되는 시간도 괜찮고, 어쨌든 이 최소의 시간은 지켜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D 플립플랍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른 플립플랍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이제 플립플랍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JK하고 D 플립플랍. 뭐 앞에서 RS하고 D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뭐 JK나 T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JK 플립플랍인데요. D 플립플랍을 이용을 해서 JK 플립플랍을 만든 것인데 보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작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JK 플립플랍은 이제 RS 플립플랍의 그 다음 버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불능인 상태를 안 쓰는, 그러니까 RS 플립플랍에서 불능인 상태를 안 쓰는 그런 형태를 만든 게 JK 플립플랍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먼저 뭐 JK에 00이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K가 이제 인버팅 돼가지고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지금 AND 게이트는 이제 0이 출력이 될 거고, 이제 입력 중에 하나가 이미 0이기 때문에 그럼 0이 들어오는데, K 쪽에 이 AND 게이트를 보면 이게 1이고 요 그 다른 한쪽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Q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력은 Q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D로 들어가는 것은 0하고 Q니까 OR 게이트 상에서 Q가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Q가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00이면 보유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보유 동작.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0, 1이다. 여기 1로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이거 지우고 그냥 다시 0,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인버팅 돼서 00이 들어가고 이게 00이죠. 그래서 00이 나오고 0이 들어갑니다. D 플립플랍에 입력이 0으로 들어갔으니까 Q가 0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리셋 동작을 하는 거예요. 리셋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K는 반전이 돼서 1이 되고, 요 다른 쪽에 그 입력을 보면 이게 이제 Q고요. 여기는 Q 프라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1이고 Q 프라임이니까 여기 출력이 Q 프라임이 나올 거고, 1이고 Q니까 여기 Q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Q 프라임 O와 Q 하면 얼마죠? 항상 1입니다. 1. 그래서 Q가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셋이 됐다 라는 말입니다. JK가 10이 되면 셋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값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D 플립플랍처럼 특정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입력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값이 저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RS 플립플랍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또 K 쪽이 인버팅이 돼서 0이 들어가니까 얘는 출력이 0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1인데 다른 한쪽의 입력이 Q 프라임이니까 여기 출력은 Q 프라임이 나올 것이고요. 0과 이제 Q 프라임이니까 OR 게이트는 이제 Q 프라임의 출력을 낼 것입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Q가 Q 프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전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JK와 D와의 관계 요 수식만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JK하고 이제 D와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JK의 조합을 가지고 리셋이냐 셋이냐 보유냐 반전이냐 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불능이라는 상태 있잖아요. 포비든 쓰면 안 되는 상태를 반전 상태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이 피드백 루프를 이용을 해서 반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쓰면 안 되는 이런 조건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JK 플립플랍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JK 플립플랍에 두 개 입력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JK가 00이면 보유였고요. 11이면 반전이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플립플랍이 0 아니면 1값 넣는 거다 라고 하면 이게 리셋이냐 셋이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유할 거냐 반전할 것이냐만 가지고도 10이라는 값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JK 요 입력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T라고 둡니다.
그게 이제 T 플립플랍이 되는 거예요. T가 토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반전만 시킨다고 해서 토글입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J가 지금 셋처럼 동작을 했고 K가 리셋처럼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능 상태가 없습니다. RS 플립플랍과 유사하긴 한데 불능 상태가 없다. 이제 불능 상태를 뭐로 만들었냐면 이제 반전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유와 반전 상태만 이용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T 플립플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JK 플립플랍에 그냥 이 입력 JK를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로. 그러면은 여기 T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 식은 뭐가 되냐? 익스클루시브 OR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익스클루시브 OR 하나가 연결된 그런 형태의 이제 플립플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 플립플랍은 아주 간단하게 T가 0이면 Q 프라임 반전시키고요. 1이면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K 플립플랍에 이제 리셋 셋 동작이 없어진 것이죠. 각 심볼들을 살펴보면 지금 JK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D는 이렇게 생겼고 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각 플립플랍의 이 캐릭터리스틱 테이블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뭐 방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JK에서 00이면 보유, 11이면 반전입니다. 그리고 01이면 요게 이제 셋 동작이라고 했고 요게 리셋 동작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게 1이면 리셋, 요게 1이면 셋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JK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 두 개의 동작만 사용하면 이제 T 플립플랍이 됩니다. 0이면 보유, 1이면 반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T 플립플랍은 이제 입력이 0이면 0, 1이면 1. 그러니까 T 플립플랍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플립플랍들은 어떤 입력의 그 조합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어떤 형태로 0이나 1 이런 형태로 변화시키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이제 플립플랍들입니다. 약간 다른 동작을 하죠. 이제 D하고 다른 것들은 특성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입력 JK를 기준으로 해서 D와의 그 관계를 나타낸 식이고요. 출력과 관계를 한번 써보면 D는 그대로 이게 이전 출력이 이전의 입력이 다음 출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JK 플립플랍은 D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플립플랍은 이런 식으로 D와의 관계를 가지니까 이제 출력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게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출력과 그 이 입력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의 출력과 입력 조합을 가지고 다음 출력이 뭐가 될지를 만드는 이 특성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있냐면 물론 그냥 뭐 그 JK 플립플랍, T 플립플랍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D와의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JK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굳이 나는 그냥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기계적으로 JK의 동작에 따라 가지고 출력을 만드는 이퀘이션을 내가 그 정형화된 방법으로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JK 플립플랍의 입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출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00이면 어떻게 되는 보유 이전 값 그대로 01이면 이제 리셋, 10이면 셋, 11이면 반전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이제 값으로 보면 이전의 값이 QT가 0이었냐 1이었냐에 따라 가지고요. 바뀔 수가 있겠죠. 0이었으면 0, 1이었으면 1.
그리고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이 되고 셋은 무조건 1이 될 테고요. 그 전에 값이 뭐였던 간에 반전 같은 경우는 0이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됩니다.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냥 뭘로? truth table을 썼어요. jk하고 q 값을 뽑아가지고 즉 어떻게 jk 000 001 010 010 아니 잠깐만 이게 다시 착각했어 착각 000 001 지우고 다시 할게 000 001 010 011 100 100 101 이렇게 110 111 이렇게 해서 씁니다 쭉. 그리고 그게 따른 요 qt 플러스 1 값을 요 값을 여기다가 쭉 순서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나요?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jkq 0100011110 해서 이게 지금 01234567이니까요. 요게 01234567이다. 그래서 1 그리고 456 456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요 묶음이 뭐가 나오냐면 j2에 요렇게 보면 k가 없어지고 q 프라임이고요. 여기서 보면 j 없어지고 k 프라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했었던 방법으로 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리고 이게 티플립플랍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뭐 그 티플립플랍의 동작을 분석을 잘 해서요. truth table을 만든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봐도 뭐 뻔히 아는 거니까 예. 굳이 뭐 truth table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때만 1이니까 이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이니까요. exclusive OR 동작이라는 것을 뭐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요까지 5번까지 다이렉트 인풋까지 이제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인풋에 대한 이야기는 리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셋. 클리어, 다이렉트 리셋, 액티브로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셋은 진짜 좀 독특한 신호입니다. 원래 리셋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싱크로너스 리셋이 있고 어싱크로너스 리셋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 리셋 버튼이라는 거 있죠. 뭐 그 컴퓨터에도 있고 뭐 각종 전자기기에는 리셋이라는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거는 대체로 어싱크로너스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클락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리셋입니다. 그러니까 클락이 죽었어요. 이 뭔가 내부적인 문제로 클락 신호가 죽었다. 근데 싱크로너스면은 클락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건데 클락이 죽었으면 리셋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 되죠. 리셋을 시켜야지 다시 이 디바이스를 살려가지고 혹은 이 전자기기를 살려가지고 내가 다시 쓸 텐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먹통이 됐는데 리셋을 눌러도 안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리셋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리셋은 어싱크로너스 리셋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셋은 액티브 로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값이 리셋은 0으로 됐을 때 리셋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원이 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그때 리셋이 되게 해버려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전원이 나가거나 했을 때 전체 소자가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불규칙적인데요.
그러면 어떤 소자는 살아있기도 하고 어떤 소자는 먹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자는 제대로 동작하기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그 신호들이 꼬이게 됩니다. 이제 서로 이상한 값을 주고받으면서 먹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신호가 전원이 나가면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리셋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라 하는 의미로 해서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셋은 액티브 로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칩을 사가지고 이 다음에 쓰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거의 뭐 99.99999 아니 100%에 가깝습니다. 다 액티브 로우고 어싱크로너스 리셋입니다. 근데 좋은 칩들은 어싱크로너스 리셋도 있고 싱크로너스 리셋도 들어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싱크로너스 리셋은 진짜 시그널하고 같은 동급이고요. 어싱크로너스 리셋으로 해서 칩에 들어가는 그 리셋은 공정 그 메탈 자체를 다르게 깝니다.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소자 같은 거 배우면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배우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공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웨일 만들고 거기에 도핑해가지고 액티브 영역 만들고 폴리 올리고 이제 폴리가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메탈이 신호를 연결해줍니다. 폴리와 폴리 사이 그리고 뭐 VDD 그라운드 다 메탈로 하는데 그 메탈 층이 여러 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3차원 구조로. 그때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중요하면서도 전체 칩에 뿌려져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기 때문에 또 다른 메탈 층으로 해서 이렇게 쫙 펼칩니다. 클락도 마찬가지고요. 클락이랑 D랑 우리는 이렇게 선을 같이 그리고 있지만 공정할 때는 완전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른 라인에 다른 층에 공정 자체를 다르게 해서 들어가고 이제 클락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죠. 클락은 클락 트리 신세시스라고 하는 다른 공정으로 공정을 해요. 왜냐하면 칩이 있는데 이 클락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클락은 전체 칩으로 퍼져야 됩니다. 전체 칩에 퍼져야 돼요. 어떻게 퍼져야 되냐면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여기서 있는 플립플랍이나 여기 있는 플립플랍이나 거의 같은 클락 페이즈로 클락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월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이 지금 실제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도 실제 크기가 이만할 경우에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이 들어가는 신호가 이제 기가헤르츠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마이크로 월드에서 그러면 이제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게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딜레이가 거의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 공정 기술이 클락 트리 신세시스라는 공정 기술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조금 다르게 해주고요. 공정할 때도 다르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모드들이 정해지게 되고요. 자, 리셋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요 앞에서 배운 플립플랍의 구조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리셋이라는 신호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요. 모든 요 플립플랍 내부의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 얘는 안 들어갔네. 예.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셋 라인을 어쨌든 최소로만 넣어가지고 전체 값들이 초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요게 이제 1이면 1인 경우 1이면 1이 돼서요. 이제 어떤 회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게 되겠지요. 요소가 아니고요. 이제 0이 들어가면 여기 0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고 여기 1이 되니까 요게 이제 1이 될 테고요. 0이니까 0이 되고 이제 1이 됩니다. 이렇게 1이고 이렇게. 그리고 클락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1이고 이게 이제 0이 될 텐데요. 그래서 1, 0이 돼서 얘가 이렇게 뭘로 이제 리셋
모드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S가 1이니까 0이 돼서 리셋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가정했나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서는 지금 싱크로너스 예, 그 싱크로너스 동작처럼 보면은 싱크로너스 리셋처럼 동작을 하죠. 근데 이거는 싱크로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클락의 뭐 그 폴링 라이징 에지, 그러니까 플립플랍의 동작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클락 펄스가 1인 구간이면은 리셋이 항상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싱크로너스가 아니고요. 어싱크로너스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지 트리거드면은 이제 싱크로너스라고 하고 레벨 센시티브 하면 우리가 어싱크로너스라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지금 클락이 사용되고 있고 그와 영향을 받지만 지금 보면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문제인데요. 요게 0이면 요게 0이 되고 이 값이 1이 되면서 이제 요게 11이 되는 동작을 하는데 이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1인 구간이 중요합니다. 1이면은 리셋이 되니까 어싱크로너스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리셋은 사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클락하고 완전 상관이 없는 그런 리셋 단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리셋 시킬 수 있는 단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리셋은 좀 복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웠다? 이제 어싱크로너스 리셋, 언제 동작하는 클락의 클락이 1인 구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어싱크로너스 리셋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은 액티브 로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리셋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데이터 시트나 칩들을 보면 리셋이 이게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 혹은 N 리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액티브 로 방식이구나, 그냥 신호만 봐고 액티브 로 방식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